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두 번째 영상이 굉장히 일찍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영웅시대의 분들이 정말 어제부터 오늘까지 안 그래도 열광하던 이 열기가 더욱더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화 성적이요,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이런 엄청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화 성적, 연일 기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 손짓 발짓에 까르르한 개봉 첫날 영웅절이 된 극장가. 이거 혹시 기자님이 제 영상을 본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3일절 날 개봉하는 임영웅님의 영화 개봉일이 이제는 영웅절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영웅절 된 극장가 하늘색 물결, 맞습니다. 바로 영웅절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3일절이라는 이 날도 3.1운동과 관련해 정말 영웅 같은 분들을 기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날에 맞춰서 정말 이 시대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뜻깊습니까? 영등포 CGV에는 이렇게 많은 하늘색 물결이 넘실넘실 넘쳤다고 해요. 저는 어제 용산도 찾아갔지만 늦게 가서 많은 분들 보지도 못하고 임영웅님이 가장 먼저 들렸던 영화관이 용산이라고 했는데 얼굴도 못 보고 하지만 어찌됐건 같은 공간에 있었다라는 것에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인연이 닿다 보면 언젠가는 영웅님과 대화해 볼 수 있는 날도 저에게 한 번은 오지 않을까요? 굳이 뭐 유튜브 컨텐츠 조회수를 뽑아먹기 위해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뭐 단 몇 마디라도 대화를 나눠볼 수 있다면 이 팬튜버를 하는 입장에선 굉장히 평생의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행렬이 이 현장을 가득 메웠고요. 보면 참 독특한 게 기사 사진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사진을 찍는데 뭐 저희 어머니도 어제 알려주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같이 현장을 가셨거든요. 이게 뭐 저희 아버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분들과 함께 온 누군가의 아버지 또는 누군가의 남편 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 안에 공식 굿즈티도 입으시고 자세히 보면 이 경량 패딩 조끼 안에 공식 굿즈 후드티를 입었거든요. 어제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날이 뭐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추울 걸 대비해서인지 위에다 겉옷을 걸치고 안에다가 이렇게 하늘색 후드티로 입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오셔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영웅이 보는 낙에 살죠. 노래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피지컬까지 완벽하잖아요 라면서 이렇게 본명까지 다 오픈을 하셨어요. 안정숙 영웅시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의 아드님이 엄마는 임영웅의 모든 면이 좋은 것 같아요 라며 웃으셨던 김학권 영웅시대님까지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함께 어제 극장가를 찾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진 못했지만 따님과 함께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참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온 가족을 영웅시대화 하고 있구나. 온 가족이 영웅시대가 되고 있구나. 요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늘색 티셔츠를 입고 가족 단위 혹은 팬클럽 단위로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은 이 대형 스크린에서 임영웅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이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9시 10분에 상영하는 1회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오빠, 가족, 남편, 아들과 함께 온 안정숙님은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콘서트를 이미 관람했지만 영화관에서도 보고 싶은 마음에 아들이 개봉 첫날 1회차 공연 티켓을 예매해줬다. 자신의 오빠 부부와 남편도 모두 영웅시대다. 와, 이분은 뭐 자신의 가족분들만이 아니라 오빠 부부도 다 영웅시대라고 하셨어요. 60대이신데 오빠 부부니까는 뭐 70대 가까이 되시겠죠. 근데 그분들도 모두 영웅시대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온 가족이 영웅시대가 되고 있으니 이거 뭐 팬클럽이 점점 규모가 안 커질 수가 없죠. 나아가서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외삼촌 부부와 이 부모님의 티켓을 예매한 아들 김학권 씨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네요. 평소 영화를 좋아해서 종종 티켓팅을 하곤 했는데 I'm Here로 예매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특히 영등포 CGV의 스크린X가 3면에서 감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취소표를 도전하여 성공했다. 취소표가 아니었다면 성공하기조차 어려웠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울 구로구에서 60대의 강화실 영웅시대 분도 따님 박나리 영웅시대 분과 손을 잡고 극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역시 개봉 첫날 첫 회를 스크린X에서 보기 위해 딸의 도움을 받아 함께 극장에 온 케이스였고, 이 모녀는 임영웅이 광고 모델인 한 식품 브랜드가 마련한 등신대 앞에서 기념 촬영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임영웅의 굿즈로 단장을 하고 온 어르신 팬들도 다수 눈에 띄었는데 48년생, 와 48년생이면 저희 부모님보다도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48년생인 한 팬분도 내가 우리 모임에서 가장 고령이다. 그리고 나는 LA 공연도 이미 보고 왔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다고 해요. 다른 팬은 LA 공연은 못 갔지만 아쉬운 마음에 LA 모자를 쓰고 임영웅 배지와 이름표 등으로 치장했다. 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을 직접 취재하고 이 스포츠 서울이라는 언론사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화 개봉 당일날 많은 언론사에서 분명히 취재를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영등포 CGV를 찾은 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몰렸던 곳이 이 영등포 CGV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장 내부에서도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귀엽게 손으로 하트를 만든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 여기가 이제 스크린X 상영관 내부인 거죠. 여기 이제 막 3면으로 그냥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이렇게 막 열렸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이 굿즈가 판매하는 매대까지 저희 어머니도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셨는데, 특히나 이 임영웅님을 알리는 요런 부스가 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영등포라던가 연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영웅님의 사진도 많고 딱 가기만 해도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극장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제가 갔던 용산 CGV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서 좀 너무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마 용산점으로 오셨던 분들은 그 점이 조금 많이 아쉽지 않았을까. 근데 뭐 한 방에 해소가 됐죠. 임영웅님이 첫 방문으로 그냥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남다르지 않나. 결국 이것이 압도적인 예매율 1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하여 이 CJ ENM의 CGV가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것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 CGV 측이 이제는 아티스트 실황 공연의 특성상 팬덤의 N차 관람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아마 여러 회차 관람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12만 명에 육박하는 이 관객 수가 동원이 되었고, 이분들이 한 두세 번만 보게 돼도 순식간에 30만 명이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정말 뭐 말도 안 될 수 있지만 10번이나 보시는 분이 생긴다면 100만 관객 동원? 콘서트 무비에서 100만 관객 동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나아가선 평촌과 안양에서 온 50대 팬 두 분은요, 스크린X에서 이 콘서트를 보고 싶었는데 티켓 예매를 하지 못했다. 다행히도 딸이 프라이빗 박스 간 티켓을 예매해줘서 남들 눈치 안 보고 소리 지르고 춤추며 감상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이 프라이빗 박스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관으로 따로 돼 있어서 뭐 그 안에서 대화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박스관이거든요. 뭐 엄청 크게 소리 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 팬클럽 영웅시대를 통해 알게 됐다라는 이들은 이미 지역 CGV 일반 티켓도 예매했다며 서너 차례 더 관람할 거다.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영화를 제가 말씀드렸죠? 약 12만 명이 벌써 보았는데 이분들이 4번 정도 다시 본다고 하면 순식간에 50만 관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무비를 보게 된다면 100만 관객 동원 허무한 숫자만은 아니다. 우리 영웅시대와 영웅시대 파급력으로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숫자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정말 길죠? 영화 시작 전 임영웅님의 이 정수기 광고, 청원아이스와 식품 브랜드 광고가 연이어서 공개가 되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웅장한 화면에서 임영웅의 얼굴이 가득 들어차면서 마치 관객과 눈을 마주치는 느낌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다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오자 다시금 박수와 갈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팬분들이 굉장히 즐겼다라고 해요. 임영웅의 몸짓, 손짓 하나하나에 좌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큰 모션으로 박수를 치는 관객이 다수 눈에 들어왔고 화면 속에 임영웅님이 소리 질러 라고 외칠 때는 최고령 팬인 100세 팬이 화면에 잡힐 때도 마치 콘서트 현장에 와 있는 듯 박수로 맞았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으로 이어져서 그런지 싱어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떼창을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자제를 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현장에서 만난 한 팬은 영웅시대가 아닌 관객도 있을지 모르니 배려해야 한다. 혹시 소씨의 영상을 보신 팬분일까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죠? 뭐 결코 현장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또는 현장에서 그 촬영이라는 건 영화 장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SNS에 몇몇 분이 올려놓은 걸 보기는 했지만 뭐 어찌됐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 엔딩 크레딧 정도는 촬영하신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촬영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공개하지 마시고 소장용으로만 가지고 계신 게 맞는 것 같고, 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박수를 치면 다른 상영관에서 다른 영화를 보는 일반 관람객들에게 민폐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현명하신 팬분의 증언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영화는 공연 실황 외에도 이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과 고척 스카이돔에 서는 임영웅의 각오, 자신을 사랑해주는 팬들을 향한 속내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춤을 잘 못 춘다고 했던 임영웅의 어색한 포즈로 혼신을 다해 안무 연습을 하는 모습에서는 격려의 웃음이 터져 나왔고, 사실 이거는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 스포일러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기사에 이렇게 떡하니 적혀 있어서 이미 뭐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못 보신 분들은 눈과 귀를 좀 닫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내용의 스포일러라고 하기에는 뭐 기자분이 적으셔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얼굴에 흉터가 있는 애를 왜 좋아하시지? 라는 자주적인 멘트가 영화 중반에 흘러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실제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임영웅님의 이 얼굴 속에 있는 나이키, 제가 뭐 성형외과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전달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다시피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얼굴에 보조개인 줄 알았다, 이렇게 착각했을 만큼 임영웅님에게는 큰 상처이지만 일반인들과 팬들에게는 너무나 예쁜 매력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뭐 어찌됐건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일러가 되니까 요런 멘트들에도 많은 팬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셨다 라는 이 현장의 분위기를 이 기자분이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게 오늘 오전에 올라온 기사이긴 한데 어찌됐건 사실 뭐 임영웅님에 대한 사랑이요,
너무너무나 거대해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 영화는 초대박이 나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 임영웅의 영화 박스 오피스에서 상위권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개봉 이전에 사전 예매율 단계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고요. 이제 개봉이 딱 시작되고 나면 새로 집계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누적 관객 수의 포함은 별도로 되지만, 그러니까 전체 관객 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제 개봉하고 난 이후의 관객 수 순위로 본다면 바로 1등은 하지 못했음에도 어찌됐건 상위권 4위에 랭크가 되면서 임영웅님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개봉 첫날부터 4위로 출발이 되었다. 실제로 제가 전달해드렸던 통합 전상망 집계를 살펴보면 벌써 임영웅님이 이 개봉일 전날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전체 박스 오피스 차트에서 4위에 올라섰다. 이는 같은 날 개봉한 차태현 주연의 영화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3만 명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였다. 라는 기사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임영웅님의 영화가 콘서트 무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영화들과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라는 겁니다. 뭘 해도 정말 대단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좀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팩트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황영웅은 결코 임영웅이 될 수 없다. 사실 뭐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으로 통해서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초 황영웅은 뭐 제2의 임영웅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유력한 우승 후보였다. 글쎄요, 이 제2의 임영웅이라는 수식어를 누가 줬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작진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제 기억으로는 이 불타는 트롯맨 측에서는 제2의 임영웅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라기보단 미스터 트로트에서 더 강조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퍼뜨린 걸까요? 얼토당토 않은 수식어죠? 어찌됐건 이 황영웅 가수는 이 우리의 임영웅님과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와 어려웠던 가정 환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뭐 상당 부분 닮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수박하고 멜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과하고 복숭아라고 해야 될까요? 뭐 눈에 보이는 게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과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같다고 해서 닮았다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황영웅 가수가 무대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23세 나이에 일찍 결혼한 엄마의 이야기, 힘들었던 가정 형편.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했다, 바른 청년이다 라는 이미지를 받은 수많은 시청자들이 열렬히 지지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결론은 임영웅을 따라잡기는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잡기가 오래가지 못한 게 아니라 따라잡기가 애당초 불가능했죠. 이런 논란이 없었다 손 친다 하더라도 실력면으로만 비교했을 때도 뭐 제가 직접 비교를 하면 또 파장이 커지니까 뭐 대중들의 반응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방탄소년단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방탄소년단과 같이 정말 인기 많은 국내 남자 아이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돌들의 실력을 방탄소년단과 비교했을 때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 그만큼 이 클래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죠. 비단 뭐 이런 사건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뭐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좀 팩트가 있어요. 임영웅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 셈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중들은 황영웅 가수의 행태에 할 말을 잃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스타 탄생을 기대했던 제작진의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화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팩트는 이거예요.
어쨌거나 황영웅은 임영웅이 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금의 사태가 있었건 없었건 어찌됐건 저찌됐건 황영웅은 결코 임영웅이 될 수 없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잘한다, 누가 어떤 모델은 어떻다, 창법이 어떻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황영웅은 임영웅이 될 수 없다. 이게 가장 팩트 있는 딱 한 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지금 CGV 영화 개봉을 통하여 정말 엄청나게 파생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때까지의 매출액도 제가 오늘 아침에 전달드렸다시피 벌써 12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매출 달성과 일반 영화들과의 쟁쟁한 경쟁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정말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임영웅님에게 이젠 더 이상 트로트 가수다, 트로트 가수 최초다, 이런 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건 제가 요번 이 CGV 영화 개봉 이후에 검색된 기사들을 보니까요, 사실 임영웅님을 이야기할 때 뭐 트로트 가수 최초로 이 정도의 뭐 예매율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가수 임영웅 또는 그냥 임영웅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 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나아가선 이런 임영웅님이 어제 팬들을 보기 위해 용산과 영등포에 직접 방문했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SNS에서 찾아보니까요, 바로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임영웅님이 방문했었던 장면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 장면의 사진을 이 영상 안에 실을 수는 없지만 그 장면에 재미있었던 점이 있어요. 재미있었던 점이라기보단 조금 독특한 점이죠. 임영웅님이 용산 CGV를 들어올 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소씨가 어제 라이브를 할 때도 보여드렸던 이 초록색 잔디로 꾸며져 있었던 그 좀 내부에 쉴 수 있는 광장 같은 곳이었는데, 임영웅님이 이 경호원분들을 대동해서 이곳을 딱 지나갈 때 갑자기 임영웅님만큼이나 키가 훤칠하고 중년의 남성이지만 미중년이라고 하잖아요. 미중년. 정말 이 미남의 중년 남성분이 갑자기 경호원들을 살짝 비껴 지나가며 먼저 앞장서서 다급히 막 앞으로 걸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돌려봤거든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제2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형이라고 불리웠던 신정훈 대표님의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단촐한 차림이셨거든요. 그냥 검은색 옷으로 자켓과 평범한 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안경도 똑같이 쓰신 상태로 정말 다급하게 이 임영웅님이 그 용산 CGV 내부에서 경호원들과 딱 지나가실 때 갑자기 뒤늦게 그 일행의 행렬에 합류해서 다급히 임영웅님을 앞서서 쫙 가로질러 갔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점 한 가지는, 사실 소속사의 대표님이 매번 가수들을 따라다니진 않거든요.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빅뱅이 활동하던 시절 뭐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였던 양현석 씨가 대동한다던가, 뭐 보아라던가 뭐 H.O.T건 정말 유명한 SM 기획사의 가수들이 이런 작은 행사를 할 때도 이수만 대표가 따라간다던가 뭐 박진영 대표가 따라간다던가 그런 모습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신정훈 대표님은 저번 리노드 때도 제가 함께 해외 일정을 소화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LA 때도 신정훈 대표님이 함께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아니 이번 용산 CGV 방문은 굳이 대표님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냥 임영웅님의 매니저와 뭐 스태프들 또 경호원들도 다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사실 대표님이 굳이 오실 만한 이유는 없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든 두 번째 생각은 역시 변하지 않았구나. 임영웅님이 변하지 않았듯 신정훈 대표님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 미스터 트롯 우승 당시 때 임영웅님과 할머님과 어머님이 찍었던 요 사진, 뭐 정말 유명한 사진이죠. 사실 이때도 신정훈 대표님은 소속사의 대표님이셨어요. 물론 1인 가수 소속사이긴 하지만 뭐 다른 1인 소속사 가수건 뭐 소규모의 가수가 속해 있는 소속사이건 대표님과 가수 간의 사이가 돈독한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매번 모든 장소를 대표님이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정훈 대표님은 임영웅님이 무명 시절인 행사장부터 일일이 따라다니며 함께 했고 뭐 커피나 물 한 잔도 무대를 내려온 영웅님에게 직접 자신이 건네줬던 것이 바로 이 신정훈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 신정훈 대표님을 향하여 제2의 아버지 같다. 그리고 항상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전혀 변치 않았구나. 임영웅님도 무명 시절 때와 똑같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항상 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동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변하지 않았듯이 신정훈 대표님 역시 이 험한 가요계에서 방송계에서 이런 건실한 청년 한 명 정도는 있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이날 이때껏 임영웅님과 함께 해왔듯이 신정훈 대표님도 매니저로 활동하던 이 시절과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든 생각은 왜 신정훈 대표님이 이번 용산 CGV 무대 인사 방문 때 입장하는 순간 임영웅님보다 앞서서 걸어갔을까요? 사실 소속사의 대표면 뒷짐 탁 지고 아니면 주머니에 손 딱 넣고 뭐 그냥 쓱 지나가도 되잖아요, 뒤에서. 근데 왜 다급하게 앞으로 가로질러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유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매니저들이 이 가수나 연예인이 뭐 예를 들어 무대 인사를 들어간다고 하면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혹시나 내 아티스트에게 뭔가 피해가 없진 않을까? 어느 곳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 현장의 상태는 어떠한가? 뭐 미리미리 사전 체크를 하지만 이제 실제로 행사가 진행될 때도 항상 매니저나 경원들만이 아니라 스태프들이 함께 대동돼서 먼저 앞장서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신정훈 대표님이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날까지도 임영웅님을 아들처럼, 동생처럼, 그리고 자신이 매니저의 역할을 하면서 아껴주고 옆에서 함께 보호해주고 있었구나. 이렇게 막강한 존재가 항상 든든하게 임영웅님 옆을 지키고 있으니 임영웅님의 멘탈이 흔들릴 수가 없죠. 임영웅님이 승승장구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장면이었지만 굉장히 감격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또 선사한 임영웅님의 소식을 오늘도 열심히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또 만나요.